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마크 맨슨 즈음 한재호 옮김 갤리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 인생의 목록 중 가장 중요한 항목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방법, 신경을 끄고 잘 사는 기술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인생을 꾸려가면서도 내게 소중한 것들과 중요한 것들을 지키며 잘 살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 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채우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지옥의 무한 궤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끄기의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 능력을 발달시키면 이른바 실용적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자아상을 버리면 자유롭게 행동하고 실패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난 인간 관계에 서툰 것 같아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수많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아버리면 크나큰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하다거나 남다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데요. 자신을 유망주나 제야의 천재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피해자나 형편없는 실패자로도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평범한 정체성인 학생, 배우자, 친구, 창작자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되도록 단순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거창한 자아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유별나게 똑똑하다, 아니면 재능이 넘친다, 이도 아니면 엄청나게 매력이 있다 라거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괴롭게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덕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거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는 그런 엉뚱한 믿음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의존해온 감성적 쾌락도 끊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습관이 들면 삶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부정하면 문제를 풀어 행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문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는데요. 따라서 문제를 피하다 보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투쟁했던 나날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쾌락, 물질적 성공, 나는 다 안다는 태도, 무한 긍정과 같은 가치는 삶의 이상으로 삼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쾌락, 성공, 지식, 긍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요한 건 가치와 기준을 못 박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움과 성공은 그 결과로 자연히 따라옵니다. 즐거움과 성공은 좋은 가치관의 부산물로 그 자체로는 공허한 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42.19km를 뛰고 똑같이 고통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해 준비했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고 억지로 했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경험이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지 자발적 선택인지 아니면 강요된 압박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쓰라린 기분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 솟구치는 기운을 느낄 것인지 둘 사이를 가르는 건 이건 내 선택이니 내 책임이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면 아마도 그건 현재의 상황의 일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선택과는 무관하게 억지로 떠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느낍니다. 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문제가 강요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부당함과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포커의 매력은 언제나 운이 얽혀 있지만 운이 게임의 장기적인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카드를 받은 사람이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결국 승자는 각 선수가 게임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가 카드를 받습니다. 어떤 이는 남들보다 좋은 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카드에만 신경이 팔려 망했다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지만 사실 게임은 우리가 그 카드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결국엔 포커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고의 카드를 받은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확실한 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성장은 끝없는 반복 과정인데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틀린 것에서 옳은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틀린 것에서 약간 덜 틀린 것으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약간 덜 틀린 것에서 그보다 약간 덜 틀린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와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실제로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결정적인 정답을 구할 게 아니라 오늘 틀린 점을 조금 깎아내 내일은 조금 덜 틀리고자 해야 합니다. 확신은 성장의 적인데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조차도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는 가치관이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확실성을 추구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느낌과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확신을 추구하는 자세를 버린 뒤 스스로 미래를 일구지 않는다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질문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옳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틀리기 때문에요. 틀리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틀리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그 순간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순간이 결국 인생을 결정짓고 동기를 부여하는 순간이 됩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경험이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 경험이 당시에 고통스러웠는지 아닌지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고 정당화하고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불합리하게도 우리는 기존 지식과 믿음에 크게 좌우됩니다. 자기가 착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모순되는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기회를 자꾸만 찾게 됩니다. 우위를 점하는 건 언제나 믿음인데요. 먼저 자신을 보는 관점과 자신에 관한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회피와 불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운이 좋았던 이유는 이미 망한 상태로 어른의 세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난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령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끔찍한 직장을 그만두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난 사회생활의 문턱을 넘으며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남은 건 올라갈 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행운아였습니다. 냄새나는 매트리스에서 잠을 청하고 이번 주는 맥도날드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보려고 동전을 세워야 할 때 이력서를 20통이나 보냈는데 답장은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는 블로그와 허접한 인터넷 사업을 해보자고 생각해도 별로 겁날 게 없습니다.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내 글을 아무도 읽지 않는다 해도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도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뼈와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정신력, 자존감, 공감 능력이 강해져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최악의 순간을 경험한 뒤에야 인생을 보는 관점이 확 바뀌게 됩니다. 일단 극심한 고통을 겪어봐야 우리는 기존의 가치를 돌아보며 왜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지를 따져봅니다. 우리에겐 일종의 실존적 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눈으로 내가 지금껏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았는지를 되돌아보고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기 또는 실존적 위기를 겪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 원리를 따르면 실패가 하찮게 느껴집니다. 모든 결과가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그저 행동하는 것이며 자극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실패하고 실패는 또다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뭐라도 해 원리는 우물쭈물하는 버릇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태 거짓 꿈을 쫓느라 자신을 괴롭혀 왔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아니면 자신을 평가할 더 나은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답은 같습니다. 뭐라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때로는 그렇게만 해도 눈덩이를
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만으로도 계속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정신적 자극의 동기가 될 수 있으며 동기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저 뭐라도 하는 걸 성공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실패조차도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만 남기고 버리라고 합니다. 이 책 신경 끄기 기술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